문제 이번에 1번부터 이제 만만치 않은 내용이 나왔는데, 자, 카운트 if는 배우셨죠? 그럼 카운트 if는 뭐야? 카운트 if는. 자, 카운트란 말은 개수를 센다는 의미고, if는 조건이고, 뒤에 s가 붙었네요. 이거는 조건들. 자, 카운트 if랑 비교를 해본다면은, 자, 이런 거죠. 자, 카운트 if로 한다면 재고량이 20 미만인 수를 세워주겠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count if 함수. count if 함수. 자, count if 함수 선언하셔가지고, 마법사 들어가서 레인재단 재고량 전체 잡았죠. 재고량 전체 중에서 무엇인 거냐면, 이제, 20 미만인 거죠. 20보다 작다를 찍어줘, 이렇게. 이렇게 하고 보면, 20보다 작다를 직접 찍어주셨을 경우에는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직접 식을 만들어 주실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직접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어쨌든 재고량 중에서 어떻단 거냐면 20보다 큰 애들, 20보다 작은 애들 몇 개일까 이걸 세워주는 건데 20보다 작은 건 몇 개냐면 2개란 소리죠. 이게 카운트 if 그죠? 이런 식으로 조건, 경우에 따라서는 20보다 작다 값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조건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고량 중에서 20보다 작은 애들이다. 그 인원수를 세어보니까 이렇게 그 개수를 세어보니까 2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카운트 if였죠. 그 카운트 if스는 평균 판매량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0 미만인 수를 세워달라는 건데, 자, 그러면 평균 판매량이 얼마일까요? 판매량의 평균, 여기다 제가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판매량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88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한번 이제 188이라는 수치를 이렇게 확인했고, 판매량의 평균, 그죠? 는 찍고, 그 다음에 count ifs 함수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count ifs는 count if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count if는 조건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count ifs는 조건이 2개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 조건을 입력하는 방식은 count if랑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이 판매량 중에서 어떻다는 거냐면 188 구했죠 아까. 그거나 갖다 188 찍어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188이 다름 아닌 판매량의 평균이야. 그럼 판매량 중에서 188보다 어떻다? 그거나 같은 것의 개수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난 이제 조건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조건이 성립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count ifs는 뒤에 s가 붙었으니까 조건을 여러 개를 또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count if는 조건 한 개로 끝나는 거지만 count ifs는 조건을 몇 개든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조건이 그래서 뭘까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판매량 평균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0 미만인 제품수 니까요. 아까 그 조건이죠. range true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재고량 전체를 잡아주고, 얘가 어쨌다는 거냐면 20보다 작다는 거죠. 그래서 그 2개 조건을 이렇게 찍어놨죠. 그죠? 2개 조건을 이렇게 2개 조건을 갖다가 입력한 내용인데, 2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에 무엇을? 개수를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count ifs, 그러니까 count ifs 함수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사실 여기 188이 들어간 이 자리에다가 무엇을 내주셔야 되는 거냐면 에버리지 함수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죠?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이거부터 먼저 count ifs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판매량의 평균은 188이니까 188 이상이다. 판매량이 188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0 미만이다 라는 조건을 이렇게 2가지 입력해 가지고 2가지 모두 충족하는 것의 개수를
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면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요거 카운트 이프 함수 요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한 발짝 나와가지고 188이 들어갈 자리에다가 에버리지 함수를 중첩을 시켜볼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나오셨다면 이제 반은 성공한 거고, 어쨌거나 이제 여기다 에버리지 함수를 같이 쓰라는 얘기죠.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여기다가 일단 188을 지우고 여기다가 에버리지 함수를 중첩시켜줘요. 에버리지 함수 에버 H 함수를 넣어준다. 이렇게.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의 인수 어디가 될까요? 판매량 전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188이 들어갈 자리에 에버리지 함수를 끼워넣어준 건데,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상태에서는 결과가 땅이 나옵니다. 왜 땅이 나올까요? 아까 분명 2가 나왔었는데 땅이 나와요. 왜 0이 나올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큰 따옴표를 묶어버렸어요. 여기를 함수까지 같이다. 이러면 에버리지 함수로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큰 따옴표는 들어가야 되는데, 큰 따옴표는 어디까지 들어가면 되냐면 에버리지 함수를 묶지 마시고 크거나 같다 만 묶어줘. 이렇게 큰 따옴표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보다 작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의미로 이제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데,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는 건데, 그 앞뒤로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볼게요. 엔터 쳐보니까 이번 식이 입력이 거부가 되네요. 그죠? 왜 그럴까요? 아까는 0이 나왔을지언정 거부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거부가 된다는 소리죠.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큰 따옴표를 찍어줌으로 해서 여기가 끊어진 거죠. 크거나 같다고 에버리지 함수 부분이 끊어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문제에 보면 뭘 쓰라고 해놨죠? 엔드 연산자를 쓰라고 해놨죠. 그죠? 엔드 연산자가 필요한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여기다 큰 따옴표하고 A자 사이에다가 이렇게 엔드 연산자를 찍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의미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크거나 같다고 에버리지 함수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졌던 게. 큰 따옴표 붙임으로 해서, 큰 따옴표 여기다 찍어줌으로 해서 크거나 같다고 에버리지가 끊어졌었는데 여기다 이제 이어준 거죠.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자, 특히 요 부분 있죠. 요 이제 함수를 조건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 요게 이제 요 조건을 설정한 내용 자체가 이제 ITQ 엑셀의 시험 문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죠. 이 조건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여기 count if나 sum if로 이제 함수, 그런 함수의 조건을 설정하는 내용 이렇게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1번을 이제 풀어보았죠.